이 대리, 당장 사과하고 내보내. 저런 노인네 때문에 우리 지점 이미지 깎아먹을 거야? 이대리, 당장 사과하고 내보내. 그런 푼돈 보내는 노인네 때문에 우리 지점 이미지 깎아먹을 거야? 은행 지점장의 서슬퍼런 호통에 젊은 여직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낡아 빠진 파카를 입고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던 초라한 노인. 지점장은 그 노인을 향해 거지 같은 노인네라며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지점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쫓아내려는 그 노인이 이 은행 전체를 단숨에 사버릴 수도 있는 수조원 자산의 그룹 회장이자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온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진심을 지켜낸 한 여자의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실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가슴에 못이 박힌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한 노신사가 낡은 점퍼 속에 자신을 숨기고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갔다가 인생의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눈물겨운 여정입니다.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창밖에는 소리 없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고 화려한 집안에 앉아 있어도 윤강호 노신사의 마음은 그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올해로 67. 남들은 은퇴하고 손주 재롱 볼 나이라지만 그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그 큰 집을 채우는 건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갑게 식은 공기뿐이었습니다. 강호는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눈앞에는 아들 도연이 놓고 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행 유니폼을 입고 가슴에는 이서윤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여인이었지요. 참 맑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이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며 털어놓은 사실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이 사람은 부모님 없이 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꿋꿋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도연의 그 말이 강호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자랐다는 말, 소위 말하는 배경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지요. 강호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강호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옹이 하나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4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강호에게도 목숨보다 소중했던 정인이 있었지요.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시장 골목을 누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호의 아버지는 엄했습니다. 가문의 격이 맞지 않는다며 가난한 집안의 딸인 지민을 매몰차게 내치셨지요. 젊은 강호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민의 손을 놓아버렸고 가문에서 정해준 집안의 여인과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결국 헤어졌고 그 후로 강호는 오직 아들 도연 하나만을 바라보며 일개미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내 아들에게도 물려줘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래도 가문의 격식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강호는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책상 서랍 가장 안쪽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강호와 지민이 부끄러운 듯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강호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그때 너를 지켰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조금 더 따뜻했을까?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눈매만큼은 아버지를 닮아 강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도연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 씨를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만큼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강호는 아들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절박함과 용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45년 전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그 용기 말입니다. 강호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같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 태어난 환경과 자라온 배경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법이야. 우리 집안에 부모 없는 며느리라니 남들이 무엇라 하겠느냐. 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춰 사셨지만 정말 행복하셨나요? 저는 아버지처럼 껍데기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말이 비수처럼 강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행복했느냐는 물음에 강호는 선뜻 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고 명예도 높았지만 정작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어 밤마다 서랍 속 낡은 사진을 꺼내 보던 초라한 노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가거라. 더 듣고 싶지 않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강호는 다시 사진 속 서윤을 보았습니다. 해사하게 웃는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젊은 날의 지민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릇인지 아니면 그저 조건 좋은 집안에 시집오고 싶어 하는 영악한 여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현장을 누비며 입었던 다 떨어진 파카와 무릎이 나온 청바지였습니다. 회장 윤강호가 아니라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지요. 내가 부자 노인일 때와 힘없는 노인일 때 과연 그 여자는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강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변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시험이자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온 자기 자신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강호는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45년 동안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열어줄 열쇠를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강호는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길고도 짧은 자맹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강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입어온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소매 끝이 해지고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남색 파카를 걸쳤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회장 윤강호가 아니라 그저 고단한 세월에 어깨가 굽어버린 초라한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모두 빼냈습니다. 대신 빳빳하지 않은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챙겼지요.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의 진심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아들이 말한 대한은행 강남 지점이었습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 1층에 자리 잡은 은행은 입구부터 번쩍거렸습니다. 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후끈한 온기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갈하게 옷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에서 낡은 파카를 입은 강호는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겉돌았습니다. 강호는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사실 기계 다루는 법을 모를 리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돌아보니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업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호의 곁으로 다가와 살포시 미소 지었습니다. 강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어수룩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구먼. 서윤은 조금도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강호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으로 따스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딸이 아버지를 챙기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지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번호표가 나와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저기 의자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도와드릴게요. 강호는 서윤이 건네준 번호표를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이 참으로 고된 곳이지요. 까다로운 손님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복잡한 서류 때문에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손님의 손을 잡으며 조곤조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호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아들 도연이 왜 이 여자를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저건 그저 직업적인 친절일 수도 있어. 드디어 강호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32번. 강호는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서윤의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강호를 보자마자 어머,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안하구먼, 아가씨. 내가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아는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약값 좀 보내주려고 하네. 강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윤은 돈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대충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겨진 지폐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펴서 정리했습니다. 동생분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어르신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동생분 성함이랑 계좌번호 적어주신 종이 있으세요? 강호는 미리 준비한 꼬질꼬질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받아들더니 꼼꼼하게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서윤에게 눈치를 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대리 그냥 대충 해서 빨리 보내버려. 뒤에 VIP 고객 대기 중인 거 안 보여? 그런 푼돈 보내는 노인네한테 시간을 너무 뺏기면 어떡해. 강호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습니다. 강호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서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옆 직원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푼돈이라니요. 어르신께는 친구분을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일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손님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강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돈의 액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겨왔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강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송금 다 됐습니다. 여기 영수증이랑 통장 받으세요. 그리고 동생분 빨리 쾌차하시길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강호는 서윤이 건네주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왔을지 그 손마디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45년 전 지민이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그 마음 말입니다.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가씨. 라고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멀어지는 뒷모습에 대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비가 오려나 봐요. 조심해서 가세요. 은행 문을 나서는 강호의 눈가에 결국 눈물 한 방울이 고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씻어갔지만 가슴속에 남은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오늘 참으로 맑은 아이를 만났구나. 강호는 낡은 파카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의 친절로 판단하기엔 너무나 영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강호는 내일 다시 은행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숙제를 그녀에게 던져볼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그때도 그녀는 이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을까요? 강호의 마음은 이제 의심보다는 기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서윤이 잡아주었던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생각나서였지요. 하지만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은 착할 수 있지. 하지만 자기 몸이 힘들고 상황이 꼬일 때도 그럴 수 있을까? 강호는 내일은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어제보다 더 춥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강호는 더 낡아 보이는 검은색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조금 더 어수룩하고 고집센 노인네 흉내를 내보기로 했지요. 은행 안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윤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강호는 자기 차례가 되자 구부정한 자세로 서윤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 나 또 왔네. 이번엔 저기 있는 기계인가
뭔가로 돈을 좀 보내보려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어. 아가씨가 직접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사실 서윤처럼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손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비우면 대기번호가 밀리고 지점장 눈치도 보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서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요즘 기계들이 좀 복잡하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서윤은 강호를 부축해 로비 한쪽에 있는 키오스크 기계 앞으로 향했습니다. 강호는 일부러 화면에 글자가 안 보인다고 투덜댔고 번호를 몇 번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에잇, 뭐가 이렇게 복잡해? 늙은이는 돈도 보내지 말라는 거야 뭐야? 강호가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호의 떨리는 손을 살포시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이라 그래요. 누구든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제가 어르신 보시기 편하게 글자 크기도 키워드리고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 빨간 버튼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수 만든 듯한 코팅된 카드였지요.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송금하는 순서가 1번, 2번, 3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만든 안심카드예요. 나중에 저 없을 때라도 이거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 카드 선물로 드릴 테니까 주머니에 꼭 넣어두세요. 강호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멍해졌습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다니요. 이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만져보았습니다. 서윤의 정성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 최상길이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에 손님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그런 건 안내 도우미한테 맡기고 당장 들어가. 지점장의 서슬 퍼런 호통에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강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어르신은 지금 제 도움이 꼭 필요하세요. 기계가 무서워서 은행 오기가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용기를 드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금방 처리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점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강호는 내심 놀랐습니다.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 가냘픈 여자가 직장 상사 앞에서 노인 한 명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도 안쓰러웠습니다. 서윤은 지점장이 가고 나서도 강호가 무안해할까봐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지점장님이 오늘 커피를 못 드셔서 조금 예민하신가 봐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비밀번호 눌러보시겠어요? 제가 안 보이게 가려드릴게요. 서윤은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강호의 비밀번호를 볼 수 없게 가려주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강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강호였지만 서윤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강호가 은행 문을 나설 때 서윤은 입구까지 따라 나와 강호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많이 차요. 내일은 더 춥다니까 꼭 내복 챙겨 입으시고요. 아까 드린 카드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오셨을 때 혹시 제가 없을 때는 이 카드 보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호는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윤이 준 안심 카드가 쥐어져 있었지요. 강호는 그 카드를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옳았다. 이 아이는 가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을 보물이구나. 강호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호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서윤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도 그녀는 지금처럼 당당하고 따뜻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것만 확인한다면 강호는 기꺼이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내일 있을 마지막 자맹을 준비하며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내려앉아 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지요. 강호는 평소보다 더 낡아 보이는 회색 파카를 챙겨 입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서윤에게 조금은 가혹한 시험을 던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금은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법이지요. 강호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대한은행 지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 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인근 지역의 유지이자 은행의 큰 고객인 이른바 VIP들이 대거 방문하는 날이었지요. 지점장 최상길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들들 볶으며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놈은 국물도 없어. 특히 저기 뒤에 오시는 박 회장님, 우리 지점 생사가 달린 분이니까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최고로 모셔. 강호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그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강호는 자기 순서가 되자 일부러 조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서윤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 이거 봐, 이거. 어제 여기서 입금했는데 왜 통장에 돈이 모자란 거야? 내가 분명히 10,000원짜리 5장을 줬는데 왜 40,000원만 찍혀 있느냐고. 사실 강호가 일부러 한 장을 빼돌리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옆 창구의 직원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요. 또 저 노인네네. 이 대리 그냥 대충 해서 보내버려요. 오늘 바쁜 거 안 보여요? 서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진정시켰지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전산 기록을 확인하려는 찰나 지점장 최상길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회장님 오셨는데 이런 노인네랑 실랑이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사과하고 내보내.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어르신께서 입금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니 확인부터 해드려야. 확인은 무슨 확인? 보나 마나 노인네가 착각한 거지. 이 대리 내가 실수한 거로 하고 대충 마무리해. 돈 10,000원 때문에 우리 지점 이미지가 깎여서야 되겠어? 지점장의 말은 비수 같았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서윤의 잘못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권위와 돈의 논리로 서윤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지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강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너무 바빠서 실수를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모자란 10,000원 받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마음 편히 가져가셔도 돼요. 강호는 그 10,000원권을 바라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명예보다 그리고 지점장과의 싸움보다 눈앞에 힘없는 노인이 마음 상해하는 것을 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점장과 싸워봐야 노인만 더 난처해질 뿐이라는 사실을요. 지점장은 승리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고 주변 직원들은 이 대리는 저래서 안 돼. 너무 물러 터졌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눈에는 서윤의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그 어떤 황금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지 않고 서윤의 손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주머니에 한 장이 더 있었구먼.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봐. 정말 미안하네. 이 귀한 돈을 내가 어찌 받겠어.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오히려 안도한 듯 환하게 웃으며 강호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주머니에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더 꼼꼼히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서윤은 지점장에게 혼이 나고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강호를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강호가 무안해할까봐 어르신 덕분에 제가 큰 공부했네요라며 농담까지 건넸지요. 강호는 은행 문을 나서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낡은 파카 주머니 속에는 서윤이 준 안심 카드가 들어 있었고 귓가에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지민아, 내가 드디어 찾았다.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라는 걸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강호는 이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그 자체로 완벽한 보석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온갖 풍파를 겪었을 텐데도 그녀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맑고 단단할 수 있을까요?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회장의 가면을 벗고 그녀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강호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거라.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구나.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서윤 씨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강호는 창밖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허락이라니. 오히려 내가 그 아이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 처지더구나. 우리 가문의 과분한 복이 굴러들어온 것 같으니 정성껏 준비하거라. 강호의 목소리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45년 전 잃어버렸던 사랑과 용기가 서윤이라는 아이를 통해 다시 그의 인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강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강호는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입었던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파카는 깨끗이 세탁하여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지요. 그것은 강호에게 더 이상 변장 도구가 아니라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이자 서윤이라는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강호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정중하게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백발의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힘없이 어깨가 굽은 노인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카리스마와 인자한 품격을 동시에 지닌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 윤강호가 서 있었지요. 상견례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강호는 아들 도연과 함께 먼저 도착해 서윤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듯 연신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지만 강호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맑고 아름다워 보였지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차마 앞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신을 엄하게 꾸짖으실 회장님의 모습만 상상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강호가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리, 고개 좀 들어보게나.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 목소리에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아니 매일같이 은행에서 듣던 그 익숙한 목소리였지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그때 그 송금하시던 어르신?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가렸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기계 앞에서 헤매던 그 초라한 노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위험 넘치는 회장님이라니요. 도연도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를 아십니까? 은행에서 만나셨단 말씀입니까? 강호는 인자하게 웃으며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칠고 떨리는 노인의 손이 아니라 든든하고 단단한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서윤 양. 내가 자네를 시험하려고 못난 짓을 좀 했어. 낡은 파카 속에 숨어서 자네의 진심을 보고 싶었지. 그런데 자네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이더군. 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봐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안심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자네가 준 이 카드가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온기를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봤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호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 아이에게 배운 게 참 많다. 배경이 없다고? 아니, 서윤 양은 그 어떤 부잣집 딸보다 더 크고 화려한 인성이라는 가문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온다니 내가 오히려 영광이구나. 분위기는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겪었던 억울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지요. 강호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은행 강남지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급 승용차 수십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고 윤강호 회장이 직접 지점장실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지점장 최상길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강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점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듣는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지점장, 자네는 은행장 자격이 없네. 며칠 전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 직원의 돈을 뺏으려 했던 일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거든. 그 노인이 바로 나였네. 지점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호는 서윤의 창구로 걸어가 그녀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난번엔 내가 큰 신세를 졌네. 자네 같은 직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해. 앞으로 우리 건설 그룹의 모든 자금은 이 지점에서 그리고 자네가 관리해주게나. 은행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호는 이제야 비로소 45년 전 지민에게 주지 못했던 그 용기를 서윤이라는 아이에게 온전히 전해준 것 같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은행 안은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짐을 싸 떠났고 직원들은 서윤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하지만 서윤은 이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해서 유세를 떨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강호는 더욱 기특하고 예뻐 보였지요. 그날 저녁 강호는 서윤을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도연도 함께였지요. 평소 같으면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음식을 차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호는 주방 아주머니께 부탁해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올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서윤 양,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도연이 아버지로서 자네와 밥 한 끼 먹고 싶었네. 강호가 숟가락을 들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아버님, 찌개 맛이 참 구수하고 좋습니다. 꼭 저희 원장 선생님이 해주시던 맛 같아요. 서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강호의 가슴 한쪽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강호는 밥 공기를 내려놓고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윤 양, 내가 미안하네. 자네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은근히 무시했던 게 사실이야. 배경이 없으면 근본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자네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네. 강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은행에서 10,000원짜리를 자기 지갑에서 꺼내주던 그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나는 평생 수조원의 돈을 만지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내 진심이 담긴 10,000원을 내어준 적이 없었거든. 나는 돈을 가진 부자였을지 몰라도 마음은 자네보다 훨씬 가난한 거렁뱅이였던 셈이야. 서윤은 강호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어르신의 손등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아버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저 같은 사람에게 차갑지만 아버님처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어른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살아온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윤 씨가 배경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에 오직 사람만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가 서윤 씨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강호는 허허 웃으며 아들의 손과 서윤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눈이 높았어. 서윤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아비가 되어주고 이 집이 내 든든한 고향이 되어줄 거다. 누가 감히 우리 며느리를 고아라고 부르겠느냐. 너는 윤강호의 가장 소중한 딸이다. 강호는 그날 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45년 전 헤어졌던 지민의 사진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슬프거나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보고 있니? 내가 이제야 내가 가르쳐 주려 했던 세상을 조금 알 것 같다. 우리 도연이는 나처럼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됐어.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집안에 진짜 봄바람이 부는구나.
강호는 사진 속 지민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련과 후회로 가득 찼던 그의 가슴 속에 서윤이 선물한 진심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노신사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의 향기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집 정원에도, 서윤이 일하던 은행 앞 거리에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리고 아픈 마음 위에도 그 달빛은 골고루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허락이 떨어진 후 그 큰 집안의 공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발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적막하고 차가웠던 집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퇴근하는 도연의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집안 곳곳에는 서윤이 가져다 놓은 작은 꽃 화분들이 생기를 더했습니다. 강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정원에서 화초를 돌보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나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햇살이 참 좋습니다. 서윤의 맑은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호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가 타다주는 비싼 커피를 마셨겠지만 서윤은 직접 말린 구수한 둥글레차를 내왔습니다. 이게 무슨 차냐? 향이 참 구수하구나. 제가 시장에서 직접 사다가 말린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아버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강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말린 차라니 그 어떤 비싼 명차보다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강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평생 돈을 버는 법만 배웠지 사람 마음을 얻는 법은 몰랐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거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나도 모르게 어깨가 내려가는구나. 서윤은 강호의 곁에 앉아 화단의 흙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오랫동안 큰 짐을 지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제가 아버님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돈 많은 회장님이 아니라 제 따뜻한 시아버님으로만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강호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배경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무색하게 서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강호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강호는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이자 보살펴 드려야 할 한 노인이었을 뿐이지요. 어느 날은 서윤이 강호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강호가 평생 숨겨온 지민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지요. 강호는 당황하며 사진첩을 뺏으려 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사진 속 지민의 모습을 보며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버님, 이분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버님이 왜 평생 혼자 계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고운 분을 품고 계셨으니 다른 인연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겠죠. 강호는 서윤의 말에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못난 아비 때문에 그리고 내 비겁함 때문에 놓쳐버린 인연이지. 평생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서윤은 강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분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아버님이 이제라도 행복해지시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내주신 게 어쩌면 이분이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요? 못다한 사랑을 저와 도연 씨를 통해서 보상받으라고요. 서윤의 따뜻한 위로에 강호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67의 노신사가 며느리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45년 동안 묵혀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강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화려한 호텔 예식장을 고집했지만 서윤은 조용하고 소박한 작은 성당을 원했습니다. 아버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보다는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게요. 남은 돈은 저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요? 강호는 이제 서윤의 뜻을 묻지 않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이 늘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호는 서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칠 뻔했던 아이들에게 서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결혼식 전날 밤 강호는 도연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를 참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일깨워 준 것 같구나. 서윤이 같은 보석을 몰라봤던 나를 용서하거라. 도연은 웃으며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가 늘 그래요. 아버님은 겉은 딱딱한 나무 껍질 같아도 속은 누구보다 부드러운 분이라고요. 이제 저희랑 같이 행복하게만 지내주세요. 강호는 술 기운 때문인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평생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대지에 서윤이라는 단비가 내려 드디어 초록빛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나 격식보다 더 귀한 것,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강호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윤이 진짜 가족이 되는 날입니다. 강호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지민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내가 드디어 진짜 아버지가 되는구나. 내가 가르쳐준 그 따뜻한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실천하며 살겠다. 강호의 얼굴엔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호의 집은 이제 예전에 적막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집이 되었지요. 정원에는 서윤이 정성껏 가꾼 꽃들이 철마다 색을 바꾸며 피어났고 집안 곳곳에는 가족들의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손주를 품에 안고 툇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할아버지, 이 카드는 뭐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 녀석이 강호의 서랍에서 낡고 모서리가 해진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서윤이 은행 창구에서 건네주었던 안심 카드였지요. 강호는 그 카드를 소중하게 받아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인생을 바꿔준 보물카드란다. 길을 잃고 헤매던 할아버지에게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귀한 선물이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이 쟁반에 과일을 담아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집안의 안주인이 된 서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또 그 카드 꺼내 보시는 거예요? 벌써 다 헐어서 글씨도 안 보이겠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하자 강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면 어떠냐? 내 마음속엔 자네가 적어준 글자가 하나하나 선명하게 박혀 있는데. 서윤아, 나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단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너를 만난 게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강호는 이제 회사 경영의 대부분을 아들 도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윤과 함께 만든 장학재단 일에 전념하고 있었지요. 돈을 벌어들이는 법만 알던 그가 이제는 돈을 올바르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줄 때마다 강호는 45년 전 지민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강호는 서윤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강호가 나타나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강호를 VIP룸으로 모시려 했지만 강호는 손사래를 치며 일반 창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요. 사람들 살아가는 냄새도 나고 무엇보다 내 며느리가 고생하던 곳이라 그런지 정이 갑니다. 강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구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서윤처럼 밝은 미소로 손님을 대하는 젊은 직원들이 있었지요. 강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이 돈이 이제는 누군가의 약값이 되고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윤아, 내가 그랬지? 돈을 지키는 기술보다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 더 예의라고. 그 말이 맞더구나.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문이나 명예보다 지금 내 곁에서 웃고 있는 내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단다. 서윤은 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제 진짜 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두 사람은 은행 문을 나와 노을이 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강호의 굽은 어깨가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낡은 파카 속에 숨어 진심을 찾아 헤매던 노신사는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행복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흔히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석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쥔 돈의 액수보다 내 마음속에 담긴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한 번쯤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여는 어른,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짜 품격 있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서윤이 전해준 안심 카드처럼 늘 따뜻한 길잡이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한 칸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